4월 10일 22대 총선이 정말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5일에 이제 사전투표하면 4월 5일, 6일인가요? 이틀 동안 사전투표하면 이제 총선이 이제 투표할 일만 남았죠. 4월 10일 날. 어디서, 어느 당에서 얼마만큼 득표를 할 것이냐. 최대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의료개혁에 대한 담화가 있었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담화. 그런데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데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엄중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정말로 사상 초유의 어떤 큰 리스크를 안고 참 대통령께서 시도를 한다는 것. 글쎄요. 때를 잘 맞춰졌는지 거기까지는 스님도 다소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 그러면 돈을 줘야 될까요? 밥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이틀, 3일, 일주일 굶은 사람한테 당장에 하나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밥을 떠먹여 줘야 될까? 이 얘기는 때를 잘 맞춰야 하는데 그 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지극히도 어려운 때를 선택을 했지 않는가.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의료개혁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습니다. 또 1년 전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선거를 앞두고 이 엄중한 시기에 의료개혁이라는 이 정말 주차대한 과제를 꼭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가. 어제 대통령의 이 담화문을 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하고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정말 국민들, 미래 세대를 위한 것 분명히 맞다라는 그런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때가. 상대방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며칠을 굶어서 얼른 밥을 한 사발 갖다 줘야지. 돈을 주면 뭐하냐고. 결국은 돈을 주면 올해 훗날 당장에 배고픈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에 상대방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때를 잘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 왜 하필이면 이 엄중한 총선 정말 150석 과반을 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다 발목이 잡힐 텐데 그런다고 보면 흔히들 얘기하는 식물 대통령이네 내인덕이네 그 소리가 나온 것은 불보듯 뻔하다. 원래 이번 이 22대 총선은 스님이 보건대는 이긴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어요. 300석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300석 중에서 180석 60%를 얻었다고. 자, 60%를 얻은 우리가 수치로 한번 간단히 계산해보고 여기서 20% 한번 떨어봅시다. 36명이요. 그럼 144명. 20% 떨어보면
이런 정도, 이 정도가 사실은 아무리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러더라도 우리는 부담 없다. 100석도 좋고 70석도 좋다. 150 넘으면 더욱 좋고 짱수로 환영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자 20% 떨자 140석 이상만 돼도 일당이 안 돼도 좋다. 굳이 일당까지 필요 있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친명, 횡재, 비명,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공천이 됐어요. 이런 저런 비리, 양문석 씨, 어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물론 한쪽에서는 당연히 그런 그걸 돌출해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그러나 큰 것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9일 오늘부터 투표하는 날까지 선거일까지 딱 9일입니다. 9일 동안에 국민의힘 지금 한동훈 비대위 선대위에서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스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중대한 엄중한 시기에 이제는 대통령은 절대 의료개혁에 대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거 어제 담화를 통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로 단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뭉쳐야 합니다. 똘똘 뭉쳐야 돼요. 뭉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제 다 정책을 내놓고 안 먹게 돼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네가티브나 마타도나 예를 들어서 어떤 또 좋은 정책을 참 이슈화 시켜서 이 지금 선거파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스님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나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반을 해야 된다는 그 의식을 내려놓은 겁니다. 과반이 돼야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참 후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정부였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욕심.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150석이 안 되면 어쩝니까? 과반이 안 되면 어쩌냐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다 목표를 딱 해놓고 의대 정원을 2,000명에다 딱 못을 박아놓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중압감이 들고 부담감이 들어도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 오히려 옛날 말이 있잖아요. 죽고자 하는 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마음 내려야 됩니다. 150석 이상 과반이라는 그거, 또 일당이라는 그거 마음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내려야 돼요. 첫째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254군데 지역구, 지금 그 사람들 지금 후보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들입니다. 장수들이 번진해서, 번진은 어디 갔어요? 선대위 또는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 번진해서 어떤 특별한 하자 없이 지원이 없다 그래서 본인은 정작 이길 수도 없는 선거에 장수로 발탁이 돼서 발탁이 될 때는 나도 한번 해볼란다. 전쟁터가 이쪽이 됐든 저쪽이든 동서남북 어떤데 데려다 준 대로 나는 한번 가서 내 소임을 다 해보겠다. 왜 그렇게 나선 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을 하시오.
무릎 꿇고 사과를 하시오. 윤석열 대통령 의료 계획이 틀렸다는 겁니까? 그 정책이? 여보시오들. 응? 장수가 전쟁터에 가서 장수로 뽑혔으면은 여러분들이 죽고 살고, 응?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지. 응? 당신들은 정작 애초에 그렇다고 하면 싸울 능력이 없고 싸울 마음이 없고 힘이 들면 애초에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코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런데 갈 수가 없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공천에 장수로 내보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조혜진 의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 뭐 하자는 거예요? 응? 또 함은경 씨.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내부 분란 일으켜서, 대통령 무릎 꿇고 사과하시오. 대통령 탈당하시오. 그래야 이겨. 그러면 이겨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탈당하시게끔 스님이 가서, 용살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할때요. 이길 자신이 있어요? 왜 그딴 소리를 해요? 처음부터 자신이 없으면, 거부하면 돼. 고사하면 돼. 나 자격 없고, 이번 이 총선에는 출마해봐야 난 비전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고사를 할란다. 다른 사람은 차라리 선택을 해라. 그러면 됐지. 결국은 받아들여 놓고, 힘들다. 막말로 마포을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하고, 그 오랜 동안 텃밭을 다진 사람, 거기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 어떻게 보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의원하고, 지금 말은 운동권, 그러니까 이번 공천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운동권이니까 운동권을 잡아라. 그런 공천이 어디가 있어요. 하여튼 탓을 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 대통령도 하필이면 의료계획을 이 엄중한 시기에 총선 앞두고 이 카드를 꺼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수들 전장에 내버려놓고 어렵게 만드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의료계획이라는 그 큰 뜻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진솔한 대통령, 지금 의료계획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특별히 득본 거 있습니까? 득보려고 한 거 있습니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료계획에서 득볼 거 있어요? 본인 개인들이 득볼 거 있냐고요? 없어요. 정말 잘못하면 한 방에도 갈 수 있는 이 지금 어려운 과제를 27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이 정말로 낙타 바늘구멍을 끼가기보다 어려운 이 의료 개혁을 들고 이 엄중한 시기에 나왔다는 사실에서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면 대통령이 그랬을까. 그런 마음 어제 담화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스님은 정말 배고픈 아이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줘야 됐을까? 거기에는 스님도 그렇게 썩 잘한 일이라고 안 봐요. 배고프면 우선 밥부터 줘야 될까? 나중에 밥을 사 먹든 옷을 사든 무엇을 하는 것든 돈을 준 것은 우선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의 뜻은 의료 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뜻은 절대 이제 변할 수가 없다. 시간도 없고. 그러나 마지막에 한 말씀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가지고 와라. 테이블에다 놓자. 당신들이 바라는 의료 개혁. 2,000명이라 그렇게 못 박을 필요도 없다. 당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의료 계획은 뭐냐? 의료 계획은
그러니까 의대생들 증언은 반드시 필요한 건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보자.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냐? 그것까지 이제 한 발 물러선 것은 잘한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의료계획이 왜 잘못됐냐? 스님은 이렇게 봐요. 애초에 의료계획은 하여튼 총선에 관계없이 반드시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당, 야당이 다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료계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애초에 같이 합시다 했던 야당은 팔을 빼버린 거예요. 모든 책임을. 그리고 어떤 면은 꼼수 작전에 말려든 것 같아요. 스님이 볼 때는. 말려들었지 않냐. 애초에 같이 지금 이 큰 과제를 우리가 서로 합심을 해서 해결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번 그렇게 합시다. 또 국민의힘 당에서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항이 심해지고 또 의사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하니까 살짝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요? 둘이서 더구나 입법을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한 사람 아니 국회의원 한 사람 다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서 두 군데서 합해갖고 어느 목적을 이루자 해놓고 한 군데서 빠져버리니까 정말로 이제 고독한 싸움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료계획을 애초에 대통령의 생각대로 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미스테이크가 있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이 볼 때는 그렇다. 자, 이거 저거 이제 뭐 이렇쿵 저렇쿵 모든 거 다 일수하고 이제 남은 것은 9일입니다. 9일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150석 또는 일당이 돼야만 이런저런 국정과제를 이룰 수가 있다. 여당으로서 이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도와주시오, 살려주시오, 나 죽겠소 이러지 말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한 번만 더 밀어주시면 그것까지 좋아요. 그 한 번만 속에가 무엇을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과반을 원하고 일당을 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홍보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다른 거 안 먹어. 씨알 안 먹어. 절대로 안 먹어. 이미 지금 어느 당, 누구, 지역구에서는 누구를 찍었다.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은 다 아마 스님 볼 때는 90% 이상 정해졌다고 봅니다. 이 지금 현재 선거판은.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다. 아니 내일 모레 5일, 6일 날이 지금 사전투표 아니에요. 선거 투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나 또는 전장터에 나가 있는 장수와 같은 후보들은 이 정부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반이나 일당이 되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 자체가 뭐냐? 바로 국민들이 당장에 마음속에 와닿는 찍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런 거에 성사가 되겠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나마도 마지막 한판 승부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여론조사는 총선 판세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게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흐름은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다고 해서 밥을 안 먹어요? 출근 안 합니까?
네?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춥니까?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했습니다. 때로는 올 수도 있고 99% 올 수도 있고 1%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자연이란 건 그런 거예요. 지금의 흐름은 생각해보세요. 180석을 4년간 유지했던 그런 당을 상대로 2년째 못 되는 그런 당의 의원들이 4년 동안 8년 동안 깔아놓은 그 지역구를 탈환한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 맞습니다. 에? 그렇지만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여당의 대통령의 정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러이러한 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150석 이상은 되면 너무 좋고 일당만 돼도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50석이라는 것은 너무 무거우니까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말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거 없어드린 거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의석수가 과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과반을 넘겨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이런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정말로 스피커가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만 이게 그러니까 이번 이 선거는 지든 이기든 사필귀정이 자업자득이다. 뭔가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 지금 조혜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 함은경 씨나 유승민 씨나 이런 분들 지금 비대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대통령 이 정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자격 없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당신들이 잘났으면 능력 없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고사를 하고 그렇게 잘났으면 열심히 하면 돼요. 왜 뒤를 돌아봐? 왜? 응? 본진을 못으로 돌아봐. 장수가 왜 본진한테 자꾸 뒤를 돌아보냐고. 앞을 보고 적을 보고 싸워야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나약한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뭐하러 장수로 발탁이 됐으면 고사를 하지 전쟁터를 나가냐는 얘기예요. 스님은 그 얘기입니다. 능력 없으면 말어. 왜? 능력 있는 척 해놓고 싸움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아이고 못 싸우겠어. 지금 벌써부터 대통령 무릎 꿇으시오. 이런 정말로 또 스님 입에서 또 더러운 소리 나오려고 그럽니다. 이거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국민 여러분이 과반을 만들어 주신다면, 일당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큰 과제를 반드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제 일당이 못했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로 과반이 돼버리고 일당이 돼버리고 지금 추세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많은데 그랬다고 합시다. 또 국민들이 그렇게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과반이나 일당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네요라고 나중에 또 원망 아닌 원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례 도와주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딱딱 내놓고 뭔가 내놓고 그냥 무조건 말로만 잘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말고 딱딱 이 문제 노동개혁, 의료개혁, 뭔개혁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국민 여러분과 약속한 거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2027년도에 심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150석 그냥 달라고 하지도 말고 내려놓으세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지. 응? 안 되는 거, 애초부터 구도가 안 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응? 3살 먹은 얘기하고 20살 먹은 이 힘 좋은 사람하고 싸움을 붙였을 때, 지금 3살 먹은 애기가 하나 맞으면 죽을 거 뻔해요. 응? 그런 싸움을 갖다가 하라고 한 그 자체가, 싸움을 건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해볼만 하니까, 또 반드시 해야 되고, 하면 이겨야 되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 내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의료계획도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료계획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먼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젊은 세대, 앞으로 대한민국의 먼 10년, 20년 먼 미래를 위해서 의료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과연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딱 허기가 잡고 죽을 지경에 밥을 줘야 할 때 돈을 줄 필요까지는 있었냐? 총선 앞두고 의료계획을 이 시기에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스님도 갸우뚱해집니다. 이건 아니었지 않냐? 또 공천 과정에서 정말로 그런 분들이 꼭 공천에 대화할 사람들이 됐을까? 그거 아니죠. 선대위 비대위를 원망하고 대통령이 이 나라 정부를 원망하는 여권의 장수가 있다고 하면, 후보가 있다고 하면 후보 자격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반납하세요.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자, 지금은 뭔가 이제부터 9일 동안 비대위나 선대위에서 해야 할 일은 국민 여러분께서 과반을 넘겨주시면 너무 좋고, 일당이라도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윤석열 정부 3년 남은 이 3년 기간에 이런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약속하시고, 만약에 그 실천이 안 됐다고 하면 차기 대선에서 심판을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나가서 투표장에 나가서 한 표 행사를 하는, 주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면, 두 번째는 투표장으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마지막 남은 카드입니다. 마지막 남은 카드. 이 카드를 잘 써야 되겠죠. 아무리 여론이 어쩌고 해도 투표장에 안 나가면 그거 허당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여당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저런 조혜진 같은, 함은경 같은, 유승민 같은 이런 분들이 불쑥불쑥 나와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어쩔 수 없다. 의료개혁은 이제 어쩔 수 없다. 탭을 위로 갖고 하라고 의사협회에다가 얘기를 했으니까 담화문을 통해서 이제는 시간이 가더라도 이건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선거 전에는 도저히 대통령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는 상태에도 이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스님이 말씀드린 대로 과반을 주신다면, 일당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러이런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못하면은 차기에 이 정부 끝날 때 차기 대선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뭉쳐야 살아요. 헤어지면 죽어요. 죽고자 하는 것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거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9일 동안 또 압니까? 운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 운으로 보면, 개인적인 운으로 보면 절대로 이 선거 질 수 없는 선거입니다. 일당도 좋고 과반도 좋습니다. 그러나 254명이라는 장수 각자 개인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개인의 운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나 잘 먹고 내 치부하고 영달 누리고 정말 내 혼자 부귀영화 누리자고 했다고 하면 국민들은 거기에 절대로 호응할 수 없겠지만 먼 미래 세대 국민을 위한 하나의 일련의 조치라고 하면 국민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열어준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남 탓하지 말고 정말로 발이 부르트서 정말 물집이 잡히고 또 잡히는 그래서 어떤 영광의 한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이 장수들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